단순히 미제 사건으로 화제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수사도 못하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까. 사라지죠. 12월 12일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마늘 대신 110억 원이 묻혀있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5년 동안 무려 회사 돈 1,898억 원을 횡령합니다. 비자금들이 상당 부분 해외로 은닉됐을 것이라는 추정만 있고 합법적인 틀에서 비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돈으로 푸는 세상 이야기 이슈토크전. 장기 미제 사건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제 사건 하면 일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개구리 소년 사건 등이 떠오르는데요. 개인의 재산과 신체적인 피해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망을 위협하는 사건들. 이번 이슈토크전 이슈는 세상을 뒤흔든 사건과 사람들입니다. 스튜디오에 3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 절제된 카리스마의 소유자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절제된 카리스마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직접 보니까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제 미제 사건으로 오프닝을 열었는데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미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 미제 사건이 보면 2009년도 기준으로 볼 때 그 처리 건수가 117건, 그다음에 사건 건수가 35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71건, 38건, 그다음에 2012년도에 97건, 62건, 그다음에 이제 지금 2014년 7월 말 해가지고 77건, 105건 이런 식인데요. 그 각 경찰서나 지방청에 전담 장기 미제 사건 팀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끔 오래된 7년, 10년 전 사건, 강력 사건도 해결해가지고 막 보도가 되고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미제 사건은 없죠. 하지만 유병헌 전 교주, 유병헌 전 회장 사건이 지금 아마 대한민국을 거의 막 뒤흔들었죠. 4월 16일 날 발생을 해가지고 결국 죽음이 정말 사인은 국가수에서 이제 부검을 했지만 명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미제 사건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영구 미제 사건 중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그 영화 근원 목소리로도 제작됐었던 이형호 군 사건도 있었고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있었고, 제가 아까 그렇죠. 또 개구리 소년 또 유명한 사건도 있는데 이미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유명한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영구 미제로 끝났고요. 단순히 미제 사건으로 화제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들 때문에 공소시효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뜨거웠어요. 그죠? 네, 말씀하신 세 가지 사건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리는 것들인데요. 특히 저는 기억나는 게 이제 개구리 소년 사건인데 저도 그때 당시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그랬거든요. 사실은 원래는 도롱뇽 알을 찾으러 간 거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다가 안타깝게 2002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그 유골이 발견이 됐죠. 그런데 그 유골을 분석한 결과 그 유골에서 예를 들면 좀 타살의 흔적들이 다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진짜 아무 범인을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흉악한 범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이거는 수사도 못하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까. 아무리 범인을 잡아도 처벌조차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도대체 공소시효 이런 걸 뒀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공소시효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죠. 공소시효를 인정하는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만약에 길게 지났는데도 해결을 못한다. 증거 찾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좀 이렇게 가벼운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벌되지 않았지만은 이미 좀 상당한 기간 그 심리적 고통으로 그러니까 형벌을 받은 것처럼 그런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소한 범죄들 있잖아요. 순간적인 마음에서 절도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걸로 해서 공소시효가 인정될 분명히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법적 안정성이죠. 반면에 어쨌든 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 죄를 지은 사람은. 이런 점에서 공소시효 폐지론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법조인들 대부분은요, 가운데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주 흉악한 살인, 아니면 흉악한 범죄는 일부러 그런 범죄들은 예외적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소시효가 왜 생겼는지를 듣고 나니까 지금도 뒤에 말씀하신 오히려 그 부분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공소시효를 다 적용하기보다는 사건별로 그죠? 이런 건 공소시효를 좀 두고 이런 건 제외를 할 수 있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렇게 사건들 보면은 미제 사건은 아니지만 해결이 된 듯하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뭔가 의문점을 갖거나 루머가 도는 사건들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그 연예계 그런 사건 많고 정치계 의심은 가는데 뭔가 정황상 증거는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런 사건들 사건 뭐, 많잖아요. 예,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정인숙 그 살인 사건이 이제 떠오르는데 사실은 그때 아마 이거 시청자들 다 아시겠지만 정인숙 사건은 그때 이제 정일곤 총리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뭐 아이다. 또 한쪽에서는 뭐 굉장히 위험비가 많이 돌았죠. 예, 예. 또 다른 그 VIP의 또 예일 수도 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기는 오빠가 정종욱 오빠가 나중에 뭐 양심선을 한다 가지고 오랜 그 형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죽은 게 아니다라고 예. 하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그 본인도 총을 맞았잖아요. 그리고 네. 그 총을 결국은 찾지 못했잖아요. 네. 못해서 그 사건이 지금도 아마 사람들 뇌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박혀 있는 사건 중에 하나죠. 네. 최순실 씨 사건도 그렇죠. 아. 예. 배병수 매니저 그 사건도 맞다. 정말 그렇게 또 자살하고 이렇게 계속 되는 과정이 굉장히 이건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찝찝할 거예요. 저도 그 생각만 하면 그게 도대체 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게 제가 서초에 있을 때 이제 그 발생한 사건이고요. 예. 우리 그 주변에 이제 같은 형사과에서 이제 그 체포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서초동에 그 배병수 씨가 그때 엄정화 씨나 뭐 아니면 최진실 씨를 다 데리고 이제 있던 그런 연예인 그 소속 대표였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배병수 씨가 사라지죠. 12월 12일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뭐 수사가 굉장히 뭐 빨리 진행이 됐었죠. 근데 3,820만 원인가 배병수 씨의 카드로 누군가 계속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집에 현장에 가서 이제 그 검색을 이제 해보니까 감식을 해보니까 혈흔도 발견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즘 얘기하는 말로 로드 매니저. 그러니까 이제 운전도 하고 자전거 했던 전용철이라고 지금도 지금 무기징역받아 수감 생활하고 있는데 배병수 씨가 굉장히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부리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인격적인 모독을 굉장히 해버려 멸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병수 씨가 왔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는 걸 강목으로 쳐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카드하고 다 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복수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렇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김모라는 공범하고 같이 결국 교사를 하죠. 처음에는 미제 사건이었었지만 결국 범인을 검거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99년에 발생했었던 그 제주 또 변호사 사건이 네. 바로 이번 주 초에 공소시효가 맞아요. 만료가 돼서 이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끝났잖아요. 15년이 지난 거예요. 예, 15년이 딱 지났으니까 지금 다 15년째 되는 해니까 99년에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 올해 그 영구 미제 사건 남은 사건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동두천 그 네. 미군이 나중에 용의자로 떠올랐죠. 그 율락녀제가 피해자였거든요. 예. 그 동두천 사건 같은 경우도 좀 안타깝죠. 사회적 약자이면서 정말 그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군들 상대로 하는 건데 성매매업에 종사를 했었던 피해자지만 결국은 그 한미 행정협정 소파 그것 때문에 수사가 굉장히 그 지지부진해졌었던 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용의자들이 다 미국으로 네. 그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미국 가버려서 더 이상 수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영구 미제로 남아 있고요. 공소시효가 2007년 기준으로 2007년 이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15년, 이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25년으로 예, 살인죄의 경우엔 그렇다는 늘었잖아요. 거죠. 예. 근데 그 2007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 중에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 있어요. 네. 그게 그런 적이 원래대로라면 공소시효가 올 7월에 만료되는 거였었는데 이 경우에 90일 연장됐다라는 뉴스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경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재정 신청을 했어요. 가족이. 재정 신청이라는 건 뭐냐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한 거예요. 기소를 안 한 경우에 우리 보통 그 한 단계 위에 있는 검찰청에다가 항고를 하는데 예.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30일 전에는 그런 걸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예. 재정 신청은 법원에다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이거 기소할 만한 사안 아니냐 하면은 법원이 그거를 최장 3개월 이내에 심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소제기를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결정을 내려주면은 검사는 반드시 공소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재정 신청을 하면 공소시효가 잠깐 정지돼요. 이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게 최장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공소시효가 최장 3개월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 황산 테러 사건의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황산 테러 사건이 그 사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예. 그 바로 어린아이한테. 이웃집에 그러니까 그 어린이가 학교에서 끝나서 집으로 가는데 네.
그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와가지고 아이 얼굴을 잡고 항산을 그대로 들이부어가지고 이름까지 알만한 거면 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49일인가 입원해 있다가 네. 사망을 했는데 엄마가 계속 병원에서 붙어 있으면서 이제 그 녹음을 해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그래서 녹취. 그 용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웃에 사는 좀 감정이 안 좋은 이웃집 아저씨를 지목을 하죠.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결국은 수사해가지고 증거가 없는 걸로 됐는데 이 부분이 예. 사실 영구 미제가 이제 된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거의 15년이 지나가는데도 너무너무 그 잊지 못하고 그 한이 되니까 그랬다가 결국은 재정신청까지 냈던 사건인데 이런 사건들이 정말 해결을 못하고 범인을 붙잡지 못한 이런 영구민사가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그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너무 끝까지 안타까운 잡고 싶죠. 사건인데 그럼요. 근데 이렇게 강력범죄의 경우 많은 그 경우에 돈 문제가 일단 많고 또 이게 은근히 가족이나 친인척끼리 어떤 패륜 사건이 상당히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박한상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박한상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가 강남 전국 그 한약협회 강남 지부장이었는데요. 예. 이 친구가 또 그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네. 도박을 왕창 해요. 그게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너는 그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여기 앙심을 먹고 재산 상속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엄마 삼성동에 있는 그 집에서 아버지 엄마를 칼로 무려 40에서 50대 찌르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로 뿌려서 불을 방화를 하죠. 근데 결국은 그 나중에 범인을 이제 잡죠. 강남 경찰서에서 붙잡아가지고 그게 바로 박한상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아들이 죽인 네, 살인을 친부모를 존속 살인을 한 것이죠. 이런 존속 살인 사건들이 최근 몇 년간 증가세란 말이죠. 이게 정말 그 100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법한 일인데 이게 2011년에 68건이 발생했어요. 존속건이 그 기록상으로는. 한 해예요. 근데 2008년에는 45건이었는데 한 3년 사이에 한 54%가 증가한 거예요. 이게 보면 이제 결국은 물질 만능주의, 그렇죠. 뭐 예, 우리가 이렇게 일단은.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인데 예. 그게 귀가 따가운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또 이런 사건도 있어서 도박빚과 관련된 얘기였는데 마늘밭에 마늘 대신 110억 원이 묻혀 있었던 맞아요. 사건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이 5만 원권이 뭐 엄청나게 이게 보니까 5만 원권이 문제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007 가방 안에 5만 원을 꽉 채우면 얼마가 7억이 들어간답니까? 8억이 들어간답니까? 그 정도 들어간잖아요. 근데 2011년도에 여의도 백화점 여의도 있잖아요. 예. 거기서 물품 보관하면 상자 2개에서 이 10억이 발견됐는데 이게 바로 이제 5만 원권이 절반 이상 그 그렇죠. 상자에 딱 들어서 이게 과연 누구 돈이냐 이거 도대체. 그때부터 그때 시작되고 막 그랬죠. 유병현 전 세무그룹 아까 말씀하셨지만 회장이 도피 중에 여행용 가방 트렁크에다가 그렇죠. 네. 돈을 넣었고 했는데 그때 5만 원권이 8억이 들어갔답니다. 트렁크 가방 안에. 네, 그래 공개되면서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5만 원 발행된 5만 원권은 마늘밭 아니면 트렁크에 들어갔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왜 은행으로 다시 안 돌아오고 어디로 갔느냐? 그렇죠. 30만 원이 어디 도대체 70%가 어디가 있는 거야? 고액권 발행된 네. 얘기 나올 때부터 지하경제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죠? 예. 결국 이렇게 또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또 유명한 사건이죠. 동아건설 박 부장 사건. 이 사람이 이제 동아건설에서 자금을 담당을 했었는데 예.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무려 회사 돈 1,898억 원을 횡령합니다. 굉장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중생활을 했어요. 우선은 안 들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좀 적당한 그냥 그렇지. 예, 적당한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그 차도 막 이렇게 비싼 차 타고 다녔던 거 아니에요. 그냥 좀 낡은 차 이런 걸 타고 다니면서 이중 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검거된 거 자체가 좀 웃겨요. 이 사람이 이제 불법 그 도박장에서 거기서 이제 사기 도박당한테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8개월 동안 한 최소 금액이에요. 52억 원 정도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도박을 동료랑 같이 했거든요. 이 동료가 검찰 수사관한테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나 사기 도박단에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까 좀 수사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자금 횡령을 했던 게 회사 자금 횡령했던 게 예, 이제 뒤통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아건설 입장에서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감사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장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망을 갔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현상금까지 걸고 뭐 이래서 결국에 잡긴 잡았는데
이 사람의 숨겨진 재산들이요. 이게 어쨌든 남아있는 재산. 예. 경찰이 찾아낸 것만 해도 뭐 하남시에 16억짜리 저택, 뭐 양평에 별장,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천의 한 포도밭에선 3억 5천만 원 이렇게 또 땅에 묻어 있었대요. 현찰. 예, 그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별장 진열장에 보니까 고급 양주랑 와인이랑 해서 1억 원어치가 이렇게 쫙 또 이야. 전시가 돼 있기도 하고 정말 1898억 원 횡령해서 뭐 했었겠어요. 그렇군요. 이것뿐만이 또 아니에요. 다단계 사기 사건 중에서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게 있는데 뭐 이 사람이 사망했느냐 아니냐에도 상당히 논란거리예요. 4조 원대 사기범인 조이팔 씨,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사망했다라고 결론이 났었는데 최근에 검찰이 뭐 증언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예, 은닉 자금에 대해서 또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다시 들어간다고요. 예. 사실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그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 이제 그 사망을 해가지고 사망 진단서까지 받아와서 뭐 영상까지 찍었다는데 그게 전부 조작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추적하는 팀을 만들었다고 해요. 피해자들이 별도로 검찰 수사하고 틀리게. 예. 근데 못 믿겠다는 거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중국 쪽에서도 목격자가 있다, 봤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이 검찰에서는 사망했다라고 종결을 한 사안이에요. 네. 하지만 지금 피해자들을 이 빌미로 삼아서 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 피해자 대책이라는 사람들이 조이팔의 은닉 재산을 찾아가지고 자기네들 배만 불리고 해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지금 구속도 하고 또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쩐에 대한 경제에 관련된 게 왜 이렇게 범죄를 부르고 예.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건지 때로는 참 답답합니다. 예. 조이팔 씨만큼 유명한 사람이 또 주수도 씨잖아요. 아, 맞아요. 그분은 이제 12년 복역형 받았죠? 그러고서 복역 중인데,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제2그룹이라는 걸 세워서 하는데, 최근에 왜 다시 주목이 되고 있냐면, 감옥에 있는데도 1,000억 원이 넘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또 사기로 또 족발이 된 거예요. 옥중에 앉아서 정말 무슨 뭐 삼국지에 나오는 뭐 그 아주 유능한 참모들처럼, 네. 막 장막에 앉아서 진두지휘라는 그런 꼴이죠. 또 떠오르는 게 게이트 사건.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3대 게이트라고 명명된 것들이 있죠. 윤창열 게이트 네. 있죠. 또 이용호 게이트 네. 있죠. 진승현 게이트 있죠. 이런 사건들이 다 그런 사례들로 보여준대. 윤창열 게이트 같은 경우는 뭐 구몬 엑시티 분양 예. 사업 그것도 하면서 어마어마했죠. 그때 이제 300억 원 넘는 회사 자금 예, 동대문 횡령했는데 굿모닝시티 유명한 예. 그렇죠. 분양 대금을 이제 가로챈 그런 혐의인데 결국 뭐 징역 12년 선고를 받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제 사건이에요, 그죠? 그렇죠. 연관된 미제 사건이요. 사람들을 못 찾아냈잖아요, 그죠? 뭐 막말로 진짜 몸통은 못 찾아내고 깃털만 그렇죠. 찾아낸 그런 사건이고 이용호 게이트 이분은 이제 GNG 그룹 회장이었고 이때도 이제 전환사채 횡령 뭐 이 혐의로 보물선 발굴 사업 그때 네. 유명했었죠. 네네. 이거도 찜찜한 사건으로 기억이 되고 진승현 게이트 이거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렇죠. 이거 MCI 코리아 진승현 부회장 그때 당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각종 금고들 그러니까 지금 저축은행 비슷한 그 금융기관의 금고들에서 2,300억 원 정도 대출을 내서 불법 대출이죠 물론. 예. 그래서 이제 주가 조작에 가담을 하고 이 배후에 또 누가 있느냐 또 이렇게 해서 누가 수혜를 받느냐 이 돈 어떻게 썼냐 그래서 그 당시에 찌라시의 소문도 많이 났었어요. 근데 맞아요. 네. 그런 건 다 없어지고 이 양반 진승현 게이트 요 진승현 씨 하나로 끝났죠 이 사건도.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차명으로 네. 의심되는 주식이 발견됐다 뭐 이런 기사 좀 나오면서 네. 부도 이후에 최근 15년 만에 활동을 좀 재개하고 있는 모습도 간간히 눈에 이게 띄는데 진짜 예. 오래된 얘기잖아요. 1999년에 이제 대우그룹이 이제 완전히 이게 셧다운하면서 네. 문을 닫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자금 그때 막 김우중 씨 개인 사재를 털어서 막 돈을 넣잖아요. 뭐 그룹에 주식을 또 넣고 팔아서 넣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 돈은 도대체 어디서 축적을 해놓은 거야 그동안 이렇게 되면서 미제 그야말로 미제 사건이에요. 그게 돈이 어디서 났던가 도대체 비자금 그리고 비자금들이 상당 부분 해외로 은닉됐을 것이라는 추정만 있고 규모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베일에 가려진 사건이었단 말이죠. 지금 그 가족들을 보면 굉장히 좀 분노가 치미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그 컨트리 클럽 그 관련 그렇죠. 네. 뭐 소유하고 있는 거 네. 그다음에 뭐 호화주택 이런 부분들이 다 또 가차명으로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혹시 법적인 요소가 있을까봐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이렇게 하시면 시청자들이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합법적인 틀에서 비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게
여기에도 통용이 되고 있다 하는 거는 서민들이나 중산층이나 사람들로 봐서는 좀 분통이 터질 일이죠. 오늘 우리 팀장님 모시고 사건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예. 제가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참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생각도 좀 다시 한번 좀 해봤던 시간인 것 같고요. 또 정의란 무엇인가 너무 원초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또 그런 질문도 스스로 던져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